안녕하세요. 수학을 담당한 배종수입니다. 제가 강의 시작할 때 뭔가 질문하죠? 네. 궁금합니까? 네. 오늘은 측정이거든요. 측정. 측정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측정에 대해서 질문할 거예요. 혹시 측정 그러면 생각나는 거 누구 있나요? 예. 측정. 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네. 키도 재고 몸무게도 재고 그러는 거요. 아, 그렇죠. 진짜 100점이네. 박수 100점. 그럼 몸무게, 키 말고 또 어디 생활에 이렇게 적용해 보신 분 계실까요? 측정.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예, 뭐 이사 다닐 때는 그 장롱을 들러라 그러면 그 네. 거리를 재야 되고, 네. 예, 뭐 하여튼 주방 그 네. 싱크대 같은 모든 걸 다 재가지고 네. 그걸 이제 드러나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예. 아까 대답보다도 수준이 있죠? 박수 배로. 그러죠. 사실은 저도 옛날에 체중이 많이 나갔을 때는 목욕탕에서 나와서 체중을 잴 때 꼭 숨을 죽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숫자가 적으려고. 예. 우리가 달나라를 간다든지 또는 건강을 체크한다든지 측정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우리 삶은 모든 게 예를 들어서 자녀들 공부도 뭘로 측정합니까? 수로 측정하는 거죠. 90점, 95점. 우리 대학생 되기 위하여 마지막 관문 수능 시험도 결국에는 뭘로 표시합니까? 385, 320 수. 그러죠? 네. 병원에 갔더니 건강이 안 좋아서 갔더니 환자한테는 차마 얘기 못하고 보호자한테 암 3기요 3기. 그 숫자 3이 측정하는 값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죠? 네. 우리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측정은 다른 어떤 수학 분야 못지않게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측정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강의 시작할 거예요. 아셨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해보면 측정이란 장치를 사용하여 길이나 질량, 온도, 압력 등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측정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정도로 생활 속에서 측정을 하는 경우는 참 많은데요. 키나 몸무게를 재고, 음주운전을 단속할 때 음주량을 재고, 과속 방지를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재는 것이 측정에 해당하고 21평, 32평 하는 아파트의 평수도 모두 측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측정에 대해서 좀 이해되셨나요? 네. 목소리 작네. 되셨나요? 네. 오늘 그러면은 한 3가지쯤 이렇게 측정 얘기할 텐데 아마 자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먼저 삼각형 기억나세요? 네. 삼각형. 삼각형에는 각이 3개가 있죠. 네. 하나, 둘, 셋. 삼각형의 3각의 합은 몇 도일까요?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낙제당해서 잃어버렸죠? 3각은 180도예요.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3각을 뗍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 각, 이쪽 각, 이 각을 어떻게 해요? 떼어보는 거예요. 각 하나 떼고 또 각 하나 떼고 또 각 하나 떼고. 각이 지금 몇 개 떼었어요, 제가? 그걸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각 하나 붙여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 하나 붙여보는 거죠. 각 하나 3각을 붙여봤더니 뭐가 됐어요? 하나에 이렇게 직선선이니까 직선은 몇 도죠? 직선은 몇 도?
180도지. 직선은 직각이 몇 개게? 하나 개, 두 개. 자, 잘 모를 때는 천상 보여주는 방법은요. 근데 저도 상당히 답답하네요. 왜냐, 우리 엄마들이 잘 모르시니까. 자, 봐요. 직선은 직각이 몇 개로 이루어졌어요? 두 개. 근데 직각은 몇 도예요? 직각은 몇 도? 90도. 그러니까 90도가 두 개니까. 아, 그렇지.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는 세 각을 떼어서 붙이니까 직선이 되니까 180도다 그런 거죠. 근데 중학교에서는 이와 같이 직접 경험에 의해서 하는 그 수학이 아니에요. 이제는 생각하는 그런 수학이어야 돼요. 초등학교에서도 삼각형에서 세 각의 합은 얼마냐 나오고, 중학교에서도 삼각형의 세 각의 얼마냐, 합은 얼마냐 나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중학교에서도 초등학교처럼 무조건 180도다라고만 결과에만 관심이 됐다 그러면 그것은 크게 잘못됐다 그러는 거죠. 자, 중학교는 어떻게 하는가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지금 삼각형이 있어요. A, B, C. 세 각의 합은 얼마일까요? 초등학교처럼 하면 안 돼요. 자, 이제 제가 중학교식으로 한번 할 거예요. 세 각의 합은 얼마일까? 180이죠? 네. 왜 180일까요? 왜? 몰라요. 자, 이렇게 재면 어떨까요? 각도기로 A 각도도 재고 B도 재고 C도 재가지고 합쳤다. 그러면 맞을까요? 그것도 띵일까요?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맞는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어떻다? 틀리다 그런 얘기죠. 예. 자, 그러면 중학교는 어떻게 할까요? 혹시 자, 저는 C라는 점을 지나고 연장선을 한번 그어볼 거예요. 그리고 AB라는 선과 평행선을 한번 그려볼 거예요. 평행선. 이건 엄마들에게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평행선, 그래서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E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AB라는 선과 CE가 평행선이면은 요 각 B라는 각하고 요 각은 동위각, 그래서 같은 거예요. 동위각. 전에 동위각 배웠죠? 네. 따라서 해보자. 동위각.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이다 그런 거예요. 평행선에서는 동위각이 같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령 니은 그러면은 이 각도 니은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 각을 A라고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각은 A하고 똑같아요. 왜냐? 서로 엇갈린 각, 그래서 엇각 그래요. 엇각 기억나세요? 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엇각. 네, 엇각. 엇갈려 있는 각이다 그래요. 근데 평행선에 있어서는 서로 엇각은 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기역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기역이 돼요. 원래 C각을 제가 디귿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 내각은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인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기역, 니은, 디귿을 더하니까 하나의 직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직선은 몇 도였어요? 180도. 그래서 중학교 방법으로는 BC를 지나는 선 CD를 긋고 AB에 평행한 선 C를 그어서 이렇게 설명해 줘야 돼요. 각 B 여기와 각 ECD 여기는 동위각으로 서로 같고, 기역과 여기 기역은 서로 엇각으로 같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기억, 니은, 디귿하고 결과적으로 같다. 그런데 이쪽에서 기억, 니은, 디귿이 180도이므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렇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밝혀준다는 거죠. 아이들은 논리적인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길러진다고요? 논리적인 사고력이 길러진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얼마나 답에 관심이 있나요? 질서 있게 논리적으로 그 답에 이르는 과정이 더 중요한가요?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무엇이 길러진다? 논리적인 사고력이 길러진다 그래요. 오늘부터 지금 엄마들, 나는 뭐 그런 거 다 귀찮은데 우리 아들 답 맞추는데 관심이 많았다. 그것만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많이 하시네요. 한 번도 손 안 든 것이. 만일에 답에만 관심이 많은 엄마는 정말 오늘 반성하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직사각형을 그릴 텐데 어느 것이 직사각형인지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대답 안 할 텐데 내가 괜히 물어봤나 보다. 자, 1번, 2번 있어요. 자, 제가 원칙은 이렇게 자를 대고 해야 되는데 제가 편의상 이렇게 직사각형 그렸습니다. 1번이 직사각형일까요? 2번이 직사각형일까요? 2번에는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이렇게 주었습니다. 1번이 직사각형일까요? 2번이 직사각형일까요? 1번.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손들어야 돼요. 기권하면 안 돼요. 또 있다. 1, 2번 함께. 자, 1번, 2번, 1, 2번 함께. 자, 1번만 직사각형이다. 내리시고 2번만 직사각형이다. 좀 작고 둘 다 직사각형이다. 이게 지금 방송에 나가는데 우리 엄마 틀렸다 아들이 보면 어떨까? 아주 잘하셨는데 여기가 직사각형이에요. 왜냐? 직사각형은 내 각이 90도인 사각형. 근데 여기는 쓸데없이 3cm, 2cm 쓸데없이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가 주어진 거예요. 왜 주어졌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1번 여기는 도형으로서 직사각형인 거예요. 도형. 여기는 뭡니까?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측정으로서의 직사각형이다 그런 거죠.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가로의 길이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주어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은 요 위에도 3cm 주어질 것이고 또 왼쪽에도 2cm 주어져야 되는데 왜 하필이면은 한쪽만 주어졌을까요?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은 쉽고 할 수만 있으면 간편하고 할 수만 있으면 편리하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3cm 여기 2cm 주었다고 해서 틀립니까? 괜찮습니까? 틀려요? 괜찮아요? 괜찮은 거죠 뭐. 이 넓이 구하라면 얼마입니까? 3 곱하기 2는 6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에도 왼쪽에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낭비일 수도 있고 필요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바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때만 약속한다 그런 얘기죠. 아셨죠? 네. 그래서 도형으로서의 어떤
직사각형. 측정으로서의 어떤 직사각형. 자, 이제 오늘 공부 하이라이트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건 아마 엄마들도, 시청하시는 엄마들도 두세 번 보시고 자녀에게 접근해야 될 거예요. 자, 뭐냐면은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공부해 볼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직육면체. 네. 우리 직육면체 그러면은 우리 주위에서 제일로 많습니다. 이게 뭐 같아요? 휴지통이죠? 아마 집에 다 있을 거예요. 네. 이 휴지통 겉 넓이를 내겠다 그러는 거죠. 그럼 겉넓이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이 면이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자, 이것을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 거예요. 자, 위에 편의상 자, 이런 직육면체가 있어요. 제 그림 잘 그리나요? 네. 잘 그리면 박수 한번 쳐주셔야. 자, 여기가 3cm 밑면의 가로, 여기가 2cm 세로, 높이가 한 7cm. 네. 그럼 겉넓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더하면 돼요. 자, 여기가 3이고 2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넓이 얼마일까요? 3 곱하기 네. 또 아래에 있는 것 3 곱하기 2 더하는 거예요. 이제는 옆에 있는 거 여기가 3 7 그러니까 더하기 3 곱하기 7 또 옆에는 2 곱하기 7 또 이쪽은 3 곱하기 7 또 이쪽은 2 곱하기 7 하여튼 뭔지는 몰라도 그럴 것 같죠? 하여튼 몇 개만 더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제가 여기 곱하기를 잘못 썼네.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잘한 거예요. 지금 겉넓이 내었어요, 안 냈어요? 요 겉에 있는 여섯 넓이를 내었기 때문에 한 거죠. 네. 근데 만일에 이렇게 하려면은 좀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복잡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은 더 쉬운 방법 없을까? 할 수 있으면 간편한 방법 없을까? 편리, 빨리 이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수학의 교육의 흐름 어떻게 됐다? 할 수만 있으면 다 같이 시작. 네,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으면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빨리. 누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엄마 나는 좀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나 다른 거 다 싫어. 그러면 한 대 혼낼까요? 참고 기다려야 할까요? 참고 기다려야 돼. 왜냐면 맞은 거니까.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어요. 위에 있는 넓이하고 아래에 있는 넓이는 같아요, 달라요? 같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걸 두 번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걸 줄여보는 거예요. 3 곱하기 2 그것이 몇 개다? 2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요 4개를 한꺼번에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직육면체 겉넓이 내는 공식 뭐냐? 그러면 뜻도 모르고 따라라 외울 거예요. 그거 어디다 활용할 거예요? 아이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가 길러진다? 창의력이 길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간단히 나타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을 전개도로 그려본다 그런 얘기죠. 어떻게 그린다고요? 전개도.
자, 전개도는 이것을 다 뜯는 거예요. 제가 미리 조금씩 이렇게 뜯어 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펴볼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전개시켜본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시키면은 면이 몇 개가 나올까요? 6개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개한 것을 그림으로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이 그림을 전개도를 해봅니다. 여기에서 약속하기를, 여기는 밑면 그리면은 여기는 뭐냐면은 옆에 있는 면 그래서 옆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쭉 떼어보면은 옆에 있는 면들, 그리고 하나는 됐나요? 네. 제가 칠판이 남은 데가 좀 작아서 일부러 작게 그렸어요. 원칙은 같게 그려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가 얼마냐면 3, 여기가 2, 3, 여기는 2. 그러면 여기도 3. 여기는 얼마? 7. 진짜 잘하시네. 네. 그럼 여기는 얼마? 3. 여기는 2. 여기는 2, 3, 2, 3. 그러면은 3 곱하기 2가 아까 뭐였어요? 3 곱하기는 요 넓이였어요. 요 넓이. 요게 3 곱하기. 그러니까 3 곱하기 2라는 얘기는 요 노란 넓이 2개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요 4개를 어떻게 하면 빨리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아까 3 곱하기 7, 여기 3 곱하기 7이에요. 맨 왼쪽에 있는 거. 그러죠? 네. 여기는 두 번째 2 곱하기 7, 또 세 번째 3 곱하기 7, 네 번째 2 곱하기 7 그래요. 그러니까 요 4개는 전개도로 그려보니까 어떤 사각형이 돼버렸어요? 직사각형이 된 거예요. 직사각형.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여기서 가로가 얼마예요? 3, 2, 3, 2. 가로가 얼마예요? 3 더하기 3 더하기 곱하기 얼마? 7 그래요. 그러면 요것은 옆에 있는 내 넓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2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봐요. 지금 밑에 있는 넓이 구할 때 밑에 있는 넓이만 알면 되죠? 그래서 요 넓이를, 요 밑에 있는 넓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약속을 붙여주는 거예요. 밑에 있는 넓이 그래서 따졌다. 밑넓이. 네. 요게 밑넓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다 하지 말고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그건 뭐하고 마찬가지냐면은 밑에 있는 사각형의 둘레인 거예요. 그러죠? 네. 밑면의 사각형의 둘레. 그리고 7은 뭘까요? 높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말로 씁니다. 여기는 밑넓이 곱하기 2 더하기 밑면의 둘레 곱하기 7은 뭐였냐면은 높이. 예. 그래서 직육면체의 건넓이 내는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빨갛게 칠한 요 넓이는 옆에 있는 넓이다. 그래서 이것은
더 간단히 말하면은 옆넓이 그래, 옆넓이. 예.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만 있으면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학생들이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자, 맨 위에 거.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맨 위에 1번처럼 계산해보자. 아니면은 2번처럼 계산해보자. 아니면은 3번처럼 계산해보자. 아니면은 4번처럼 계산해보자. 1, 2, 3, 4 중에서 아이들이 가장 그래도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고 빨리 계산할 수 있다면은 1, 2, 3, 4 중에서 몇 번? 4번. 몇 번? 4번. 그 당연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책에 보면은 공식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과정을 논리성, 창의성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차로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생각해 가야 됩니까? 아니면은 의미도 모르고 공식만 외워가지고 답을 달달 내어야 합니까? 아이들에게 의미도 모르고 공식으로 답만 달달 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수학 교육이 아닙니다. 만일 학교에서도 그와 같이 어떤 문제풀이 답에만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교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중학교 2학년에 가면은 1차 수학 포기자가 대개 초등학교 4학년에서 나와요. 2차는 중2 때 나옵니다. 보통 아이들이 여기에 나오면은 아이들이 포기합니다. 왜? 늘 그냥 공식 답만 알고 풀다가 저런 과정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보면은 1번 꼭 과정을 거쳐야 돼요. 1번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생각은 가장 쉽습니다. 왜냐? 6개의 면 직사각형 넓이를 다 더하면 좋다. 생각은 간단한데 뭐가 복잡합니까? 계산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더 쉬운 방법, 할 수만 있으면 더 쉬운 방법, 할 수만 있으면 더 쉬운 방법. 그렇게 생각해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흔히 말하는 공식이다, 또는 원리다, 또는 법칙이다 그런 거죠. 아셨죠? 네. 저는 엄마들에게 이 내용이 꼭 중요하니까 자녀들에게 꼭 이렇게 가르쳐라 그런 측면보다는 수학 교육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어떻게 해주는가가 중요한 거죠. 아시죠? 네. 다음 시간에는 유리수를 소수로 고치는 것 공부할 거예요. 전에 유리수는 유비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 유리수를 어떤 경우라도 소수로 고치는 것 기대되십니까? 네. 강의 잘 들으시고요. 네. 기대되시고 강의 잘 들으시면 박수.